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네, 아직 겨울 냉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말 봄이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봄처럼 훈훈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봄 날씨처럼 불과 올림픽 전만 해도 경랑에 휩쓰였던 남북 관계가 최근 들어서 바야흐로 해빙기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훈훈한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해봤는데요. 만나볼까요? 네, 얼른 첫 사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번 특별 사절단의 모습입니다. 아주 예상 외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평이 많죠. 파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빨리 일이 진척될 수 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북미 대화 중재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비행기에서 내린 뒤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대표로 한 특사단을 태운 특별기는 서해 직항로를 거쳐서 이날 오후 5시 58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에 27시간가량 머물렀던 특사단, 이 대통령 전용기라고 할 수 있죠. 공군 2호기를 이용했습니다. 네, 대북 특사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 또 만찬 자리에서 4시간이 넘게 회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만남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이 많았고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을 하나 더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악수를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표정이 한눈에 읽히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지금 하얀색 지금 서류철 보이시죠? 청와대 마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반가운 얼굴도 또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당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 특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우리 측 인사의 노동당사 본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측 특사단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 마크가 새겨진 흰색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왼손에 들려있는 것이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입니다. 이날 접견에는 방남 특사였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고 이어서 진행된 만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참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리설주가 남측 인사를 만난 것은 그가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에 응원단으로 방남했을 때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많은 걸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특사 방문 때 특히 굉장히 형식도 그렇고 파격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네, 이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서 김정일과 비교를 하는 그런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화법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도 비교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았죠. 실제 김 위원장이 특사단과 만나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 4월 말 개최는 물론이고 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과 비핵화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점 등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파격에 가까운 결과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평양 도착 3시간여 만에 특사단을 접견했고 부인인 리설주와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대동한 채 만찬에 참석했는데요. 이 접견 그리고 만찬 장소도 특사단의 숙소가 아니라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인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특히 4월 말에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이죠. 이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비록 유엔 군사령부 관할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땅에 발을 들이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라서 이 또한 파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북 특사단은 이번 방북 기간에 남북 정상 간에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육성으로 먼저 소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모습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한 사진인 거죠? 네, 아무래도 이 방북 성과, 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난 7일 낮 청와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에 6개월 만입니다. 홍 대표가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예,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과 9월 여야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을 했는데 당시에는 모두 홍 대표가 불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홍 대표,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국회에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청와대 국빈 만찬에서 각각 만난 적은 있는데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이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날이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귀국 이후 바로 다음 날이었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국면이다 보니까 좀 외교 안보 현안을 공유를 하고 각 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많이 당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당 대표들과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네. 홍준표 대표는 여기 보니까 수첩도 수첩도. 꺼내고 있고요. 네. 나름 좀 밝게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6분의 표정이 다 밝다라는 예. 점에서 대화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당일 마찬가지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함께한 오찬 회동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포착했습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그리고 문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여야 대표와의 회동이 주요 귀빈들을 맞이했던 상춘제에서 이뤄졌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회동은 본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오찬 회동에서 중대한 안보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본관으로 오찬 장소를 확정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취임 후에 5당 대표와 함께 같이 자리를 하는 게 처음인 거잖아요. 네네. 홍준표 대표가 드디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럼 이날 회동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여야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상외로 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8분쯤 청와대 본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맞았고 오찬에 앞서 차담회를 가졌는데요. 이후 인왕실로 자리를 옮겨 오찬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회동은 오후 1시 40분쯤에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한 100분 넘게 한 102분가량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짧은 게 아니라 좀 긴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상보다 좀 길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예. 했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포함해서 외교와 안보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이 지난해 9월 여야 당 대표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각 대표 간 합의문은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오찬 메뉴로는 해물 봄동전과 달래 냉이 된장국, 그리고 쑥으로 만든 인절미 등 봄에 맞는 음식들이 많이 준비됐는데요. 여기에는 계절적인 의미뿐 아니라 남북 관계, 나아가서 여야 관계 모두 해동하자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사라는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봐도 어떤 사진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한 주 동안 예. 계속해서 이어졌죠. 너무 충격적이었죠. 네, 뭐 미투와 관련된 여러 폭로가 있었는데 이 소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일 오후 충남 홍성군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는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예. 이 전날 방송을 통해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의 공보 비서를 성폭행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안 지사는 6일 새벽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또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됐던 안 지사. 이렇게 한순간에 긍정적으로 정계 은퇴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상처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력한 차기 잠룡으로 꼽히던 인사가 하루아침에 최악의 성추문에 휘말리면서 말 그대로 핵폭탄급 초대형 악재를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 안전지사에 대한 제명 그리고 출당 절차를 밟으면서 강경 대응에는 나섰는데 이 사태 수습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좌파 진영의 총체적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총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지사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보좌진 성추행, 미투 바람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옮겨부는 만큼 여의도 안팎에서는 여파가 과연 어디까지 확산할 것인지 숨을 죽이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폭로가 잇따라 나오면서 미투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에 전국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6.13 지방선거의 중대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청원도 다수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염이 많이 긴 것도 그동안 많은 고충이 있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취재진에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매체들도 있었는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지요.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이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에 두 눈을 이렇게 감고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승용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탄 채 검찰청사로 들어온 이 전 의원. 이팔성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냐? 동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심경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자신을 향해서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지니까 이렇게 눈을 아예 질끈 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혐의를 그때 당시에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만 밝힌 뒤에 건강을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 이런 뜻을 밝히고 4시간 만에 중도 귀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을 통보를 했는데 양측이 출석 날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을 통해서 오는 14일 오전 9시 반에 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검찰이 요구일로부터 출석까지 8일이라는 긴 시간을 둔 것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에서 100억 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무단 유출 등 광범위한 의혹을 소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검찰의 피의자로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5번째인데요. 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에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사 방식에 대해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뿌연 연기 속에 네.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화산 연기인데요. 화산의 모습이 보이는데 네. 일본에서 화산이 또다시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예. 일본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당시에. 지난 6일 일본 기리시마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오후 2시 47분쯤 신모 에다케 화산이 분화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 화산에서는 화산가스와 화산 쇠설물을 동반하는 폭발적 분화가 발생한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첫 분화에 따른 연기가 분화구에서 2,100m 상공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후 분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최고 2,300m까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관측되게 됐습니다. 네,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나라도 좀 자연재해에 대한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가까운 일본이잖아요. 네. 이게 화산이 폭발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이 좀 미쳐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대기라든지 항공기 운항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예. 일본 당국은 신모에다케 화산이 분화하자 경계 수위를 입산 규제를 의미하는 3단계로 발령하고 분화구에서 반경 3km 범위에서는 분성, 낙하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주민 대피는 물론 인근 도로의 통행 금지, 철도의 운행 중지, 항공편 결항 등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처음에 이 화산재가 제주도에 약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7일 오전 이 기류의 흐름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다행히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신모에다케 화산은 1637년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분화와 지진 활동이 관측됐는데요. 1716년 대분화 때는 5명이 숨지고 31명이 부상당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 여러 마리가 네. 서로 묶여서 무언가를 끌고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경주를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람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어떤 사진인가요? 그것보다도 지금 저는 이 신발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이색적인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지난 4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아흘에 걸쳐서 총 1,609km의 대장정을 펼치는 2018 아이디타 로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렇게 담았는데요. 알래스카 원주민의 말로 먼 거리라는 뜻의 아이디타 로드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레이스로 유명합니다. 장시간 레이스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발을 다칠 위험이 많아서 썰매를 끄는 개들에게 이렇게 신발을 필수로 신겨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장시간 달려야 하다 보니까 네.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발을 신겨준 거군요. 네, 거리가 1,600km가 넘으니까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 개의 건강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 돈으로 5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총 상금 50만 달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데요. 올해 대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67개의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 누가 우승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대회가 생기게 된 유래도 좀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925년 북극에 있는 마을 노움이라는 마을에 악성 디프테리아 전염병이 발생해 긴급히 혈청이 필요하게 됐다고 합니다. 악천 기후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자 20여 명의 머셔들이 개썰매를 이용해 장장 1,700km를 달려서 20파운드의 혈청을 무사히 전달했고 이로 인해서 전염병을 잘 치료할 수 있게 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알래스카에서 개썰매의 유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기회가 돼 이 세계 최대 개썰매 대회인 아이디타 로드가 탄생한 겁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1973년 1회 대회가 개최됐다고 하죠. 네, 이 아이디타 로드에는 보통 14마리 이상의 썰매 개들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네. 중간에 부상을 당하는 개를 제외시켜야 하기 때문에 참가자 모두 썰매 개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시킨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